본질에 조금 앞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저도 조금만 법무부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자산을 헐값 매각하는 걸 금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좀 직접 들었습니다. 예, 모든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문제시 엄정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도 사실은 보면 이 대장동 개발권이라는 부분을 민간업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게 이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그건 이게 수용되고 또 보상하는 그 과정보다는 그러한 이 사업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업자들이 성남 그 도시공사의 관계 공무원들하고 어쨌든 그들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 핵심적인 사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판결의 내용을 봐도 결국 이 사업권이라는 걸 사업권을 민간업자들에게 주면서 원래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3자에게 이익을 준 배임 행위다. 이렇게 해석한 게 이 판결의 본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이 정부 자산, 물론 지자체 자산이긴 합니다. 이 부분을 매각했다는 이런 본질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헐값 매각이라는. 그 헐값인지 아닌지는 이 법원 판결의 내용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됐거라든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협력했다고 하는 그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부 자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까지 최근에 하셨는데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던가요? 다리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자산을 매각한 게 아니라 그 성남 그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개발업자들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하다 실패하니까 성남 그 단독 개발 민간 개발이 실패하니까 그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 당선된 이재명 당 시장이 공영 개발을 하다가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서로 타협해 갖고 민과 관이 함께 개발한 사건입니다. 네. 장관께서는 이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항소 포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별도 보고한 바는 그런 없습니까? 말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는 아무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법무부 차원에서 별도의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연락이 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대통령실에 이 건의 결과를 보고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위 사건 관련해서는 관련 그 비서관들에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비서관한테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서는 누가 이거를 관장을 합니까? 그러면 법무부의 누구와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 누가 주로 이런 소통을 합니까? 일상적으로 지금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전세 사기라든가 다양한 또 최근에 캄보디아 같은 사건 같은 것처럼 대통령의 여러 가지 민생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통 이렇게 소통하는 라인입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 법무차관이나 또는 검찰국장이 되게 통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대통령실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그건 제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과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보고 관련해서는 저한테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공범으로 직접 이렇게 지금 기소가 된 상황에서 중지된 사건이고 최근에 이렇게 그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한테 어떻게 대통령실과 이야기한다 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입니다. 2, 3, 4호 법안이 3대 특검이고요.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검찰총장만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법무부 장관,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입니다. 혹시 이번에 검사들이 그 항소 취소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만약에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만약에 항소를 했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가정적인 사안 같습니다. 저는 뭐 항소를 포기하라라고 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가정적 상황을 전제를 해갖고 징계를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1호 법안으로 검사 징계법을 만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사항을 가정하고 혹시나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징계의 대상이 됩니까? 다만 뭐 항소 포기에 관련해 갖고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이견을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연판장을 돌려가면서 의견을 구해 갖고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뭐 중요한 기사가 났습니다. 법무부 차관께서 뭐 3가지 안을 이렇게 그 검찰총장 대행한테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하라는 그런 지시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아직 아침에 오늘 그 예결위 질의가 많아 갖고요. 그 신문 기사는 보질 못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사인데 그 부분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가요? 점심시간도 있었고 뭐 오늘 아마 이 안건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제목 예상하고 정도만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뭐 차관은 오전에 그 소위에 들어가 갖고 그 예산 심사를 해 갖고 점심 때 잠깐 봤습니다. 네. 사실 장관님께서는 그냥 뭐 신중하게 검토하라 이 정도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법무부 차관이 그걸 뛰어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안을 나에게 검찰총장한테 줬고 그게 모두 항소 취소하라는 항소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었으면 꽤나 아주 구체적으로 직권 남용이라든지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뭐 그 차관이 어떻게 그 대검에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휘를 하려고 하면은 뭐 관행적으로 서면 또는 공문으로 해왔습니다. 저도 제가 장관 취임해갖고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좀 지휘를 할 생각이 전 전혀 없었고 뭐 지금까지도 사실 많은 사건들을 보고받았지만 그런 식의 지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건에 관련해 갖고 이러저런 보고 자체라는 게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는 보고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갖고 법무차관께서 장관의 생각을 어떤 의도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갖고 전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건 관련해서는 오늘 뭐 향후에 저녁 시간도 있고 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셔도 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사 재판을 통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번 판결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공사의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현재 그 배임액을 갖다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다만 이미 한 2천억 상당의 금액들이 지금 보전 처분돼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공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 부분을 가려고 하고 그냥 별도로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결국 업무상 배임은 남아 있기 때문에 1심 선고형들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지금 피고인들이 전부 항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항소심에서 그러한 중환형들이 유지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갖고 또 엄밀하게 공소 유지하게 되면은 민사 소송에서 피해 입증하기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남욱 그 피고인 남욱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뭐 진술이 좀 변경되는 측면이 있죠. 혹시 장관님 생각에는 왜 그렇게 진술이 변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진술이 좀 바뀌었습니다. 1차 수사기관 했을 때 진술과 또 수사 관계자들이 2차로 좀 바뀌었을 때 정권 교체 이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요. 혹시 이번 이렇게 범죄 수익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대가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심은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 범죄 수익은 현재까지는 그 대장동 사건의 관련자들의 모든 재산들, 그냥 가까운 뭐 배우자들, 형제들까지도 거의 다 보존 처분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 숨겨진 재산이 저는 있을 개연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원에 저 민사소송 통해 갖고 다른 부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이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